그 낡은 화구통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 평생을 그림과 함께 살아온 한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품에 안고 떠나야 했던 것들 말이다. 왜 그토록 소중히 여겨온 자식들은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조차 외면했을까? 이른 새벽, 순남은 마지막으로 작업실 문을 열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30년을 함께한 이 공간과의 작별이었다. 작업실 안은 온통 그림들로 가득했다. 벽에 걸린 것, 바닥에 세워둔 것, 먼지가 쌓인 캔버스 더미들까지 순남의 손끝에서 태어난 수많은 작품들이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듯 조용히 서 있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순남은 한숨을 내쉬며 낡은 화구통을 들어 올렸다. 물감 자국이 여기저기 묻어있는 이 통은 그의 평생 동반자였다. 25에 결혼해서 아이 셋을 키우면서도 밤마다 이 화구통을 열어 그림을 그렸다.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면서 작업실 안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순남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그림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봄날의 벚꽃, 여름 소나기, 가을 단풍, 겨울 설경. 사계절을 담은 풍경화들이 30년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철거 날짜는 다음 주였다. 순남은 혼자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야 했다. 허리가 아파서 자주 쉬어가며 캔버스들을 하나씩 옮겨야 했다. 70이 넘은 나이에는 버거운 일이었다. 아이고, 무거워. 작은 캔버스 몇 개를 들고도 숨이 찼다. 예전에는 큰 캔버스도 혼자서 척척 옮겼는데 이제는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순남은 핸드폰을 꺼내 첫째 아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여보세요? 민호야, 나야. 엄마야. 아, 엄마. 무슨 일이세요? 지금 회의 중인데. 순남은 작업실을 둘러보며 말했다. 작업실 철거가 다음 주잖아. 그림들 좀 옮기는 걸 도와줄 수 있을까? 전화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엄마, 저 지금 정말 바빠요. 큰 송사 맡고 있어서. 이삿짐 센터 부르시면 안 돼요? 돈이 많이 드잖아. 그냥 내가 트럭 하나 빌려서. 엄마, 죄송해요. 정말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뚜뚜뚜. 전화가 끊어졌다. 순남은 둘째 아들 재호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재호는 미술관에서 일했으니 혹시나 했다. 재호야, 나야. 엄마, 지금 전시 준비로 정신없어요.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작업실 정리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니? 그림들이 너무 많아서. 엄마 그림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다 어디다 두실 거예요? 순남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임시로라도 어디 둘 곳이 있으면. 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그림들 보관할 가치가 있나요? 팔리지도 않는데. 차라리 정리하시는 게. 순남은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재호야, 그래도 엄마가 평생. 엄마, 죄송해요. 지금 관장님이 부르시네요. 나중에 통화해요. 또 한 번 뚜뚜뚜 소리만 남았다. 마지막으로 막내딸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주는 반지하 원룸에서 혼자 살면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형들처럼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엄마, 은주야, 미안해. 바쁘지? 아니에요, 쉬는 시간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순남은 은주에게만큼은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다. 작업실 정리해야 하는데 혼자서는 벅차서. 오빠들한테 연락해봤는데 다들 바쁘다고.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언제 가면 돼요? 순남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은주야, 고마워. 하지만 내가 그 좁은 집에서 그림들을 다 어떻게 해. 괜찮아요, 엄마. 일단 중요한 것들만 가져오세요. 나머지는 차차 생각해봐요. 순남은 전화를 끊고 다시 작업실을 둘러보았다. 수백 점의 그림 중에서 정말 소중한 것들만 골라내야 했다. 첫 번째로 고른 것은 25살에 그린 자화상이었다. 결혼 전 꿈 많던 시절의 자신이 화폭 안에서 미소 짓고 있었다. 두 번째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린 가족화였다.
민호, 재호, 은주가 마당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담은 그림이었다. 그때는 모두가 행복했는데, 세 번째로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다녀온 바닷가 풍경화를 골랐다. 파도 소리가 들릴 것만 같은 생생한 그림이었다. 순남은 이 세 점의 그림과 화구통, 그리고 몇 개의 작은 캔버스를 가방에 넣었다. 나머지는 은주의 좁은 집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 오후 늦게 은주가 작업실에 도착했다. 작은 체구지만 짐을 나르는 은주의 모습을 보니 순남의 마음이 더욱 아팠다. 엄마, 이 그림 정말 예뻐요. 은주가 꽃밭을 그린 수채화를 들며 말했다. 그래, 그건 내가 중학교 다닐 때 그린 거야. 학교 앞 꽃집 앞에서. 와, 그때 이미 이렇게 잘 그리셨구나. 순남은 은주의 순수한 감탄에 조금이나마 위로받았다. 적어도 한 사람은 자신의 그림을 진심으로 봐주고 있었다. 해가 지면서 작업실 정리가 끝났다. 가장 소중한 그림들은 은주의 집으로, 나머지는 임시 창고에 맡기기로 했다. 창고비를 생각하니 걱정이 앞섰지만 어쩔 수 없었다. 엄마, 이제 어디서 그림 그리실 거예요? 은주의 질문에 순남은 잠시 말이 없었다. 사실 앞으로 그림을 그릴 곳이 마땅치 않았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그림 그리기에는 너무 좁았다. 글쎄다. 일단 쉬어야겠어. 순남은 마지막으로 작업실 문을 잠그며 중얼거렸다. 30년. 참 빨리 지나갔네. 찬바람이 다시 한번 순남의 얼굴을 스쳤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다. 하지만 그 시작이 어떤 모습일지는 아무도 몰랐다. 순남은 낡은 화구통을 꼭 안고 은주와 함께 작업실을 떠났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어둠이 내린 거리를 걸으며 순남은 생각했다. 과연 자신이 평생을 바친 그림들이 정말 아무 가치 없는 것일까? 아들들의 말처럼 그저 공간만 차지하는 짐에 불과한 것일까? 순남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었다. 적어도 은주만큼은 자신의 그림을 알아봐 주지 않았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었다. 다음 날 아침 순남은 화구통과 작은 가방을 들고 첫째 아들 민호가 사는 아파트 단지 앞에 섰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였다. 높이 솟은 건물들이 하늘을 가렸고 주차장에는 비싼 외제차들이 즐비했다. 경비실을 지나면서도 순남은 위축감을 느꼈다. 경비원이 순남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따가웠다. 낡은 운동화, 색이 바랜 코트, 그리고 손때 묻은 화구통까지. 이곳의 화려함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경비원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아들 집에 가는 길이에요. 2002호.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순남은 작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말했다. 경비원은 확인 전화를 걸었지만 민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죄송하지만 연락이 안 닿네요. 나중에 다시 오세요. 제발이요. 아들한테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순남의 간청에 경비원은 한숨을 쉬며 방문 기록을 작성했다. 22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순남의 마음은 두근거렸다. 민호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을까? 추석 때였나 아니면 설날이었나? 기억이 가물거렸다. 똑똑똑. 순남은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며느리 지연의 목소리였다. 지연아, 나야. 어머님이야. 문 너머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뭔가 급하게 정리하는 소리 같았다. 한참 후에야 문이 열렸다. 어머님, 갑자기 왜 오셨어요? 지연의 얼굴에는 당황과 불쾌함이 뒤섞여 있었다. 명품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화장을 단정히 한 모습이 순남과는 너무 대조적이었다. 민호 만나러 왔어. 집에 있니? 지금 샤워 중이세요. 지연은 문을 반쯤 막으며 서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한참 후 민호가 나타났다. 목욕 가운을 입고 머리를 수건으로 닦으며 나온 모습에서도 귀공자 티가 났다. 엄마, 왜 갑자기 오셨어요? 민호야, 엄마가 부탁할 게 있어서. 순남은 화구통을 들어보이며 말했다.
작업실을 정리했는데 그림들 둘 곳이 없어서 임시로라도 여기 창고 같은데. 민호와 지연이 서로 눈을 마주쳤다. 그들의 표정에서 순남은 이미 답을 알 수 있었다. 엄마, 이런 차림으로 우리 아파트에 오시면 체면이 뭐가 되겠어요? 민호의 첫마디였다. 안부를 묻는 것도 힘들지 않았냐고 걱정하는 것도 아니었다. 민호야, 엄마가 체면을 깎아먹는다는 거니? 그게 아니라. 민호는 말을 흐렸다. 지연이 끼어들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집은 손님도 자주 오시고 이웃들 시선도 있어요. 민호 씨 직업이 변호사잖아요. 지연은 거실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 보세요. 저희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인테리어 했는지. 모든 게 화이트 톤으로 맞춰져 있어요. 거실은 정말 깔끔했다. 하얀 소파, 하얀 테이블, 벽에 걸린 추상화까지. 모든 것이 세련되고 값비싸 보였다. 그런데 화물 같은 그림들을 여기에 들여놓을 수는 없잖아요. 화물 같은 그림들. 그 말이 순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지연아, 그래도 그건. 어머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그림들이 돈이 되나요? 팔린 적이 있나요? 지연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다. 민호 씨가 이 집을 사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대출금 갚기도 바쁜데. 순남은 화구통을 더 꽉 안았다. 안에 들어있는 낡은 붓들이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호가 입을 열었다. 엄마, 지연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저희도 형편이 빠듯해요. 민호야, 엄마가 돈을 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그림 몇 점만. 그게 문제라니까요.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웃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유명한 로펌 변호사 어머니가 그런 허름한 차림으로 다니신다고. 순남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엄마가 어떻게 다녀야 하는 거니? 적어도. 민호는 순남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좀 더 단정한 옷차림으로, 그리고 그런 낡은 물건들 들고 다니지 마시고. 지연이 거들었다. 맞아요. 어머님도 이제 좀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화가의 꿈은 젊을 때나 가능한 거예요. 순남은 더 이상 말할 힘이 없었다. 30년을 함께한 화구통이 갑자기 무거워졌다. 평생을 바친 그림들이 정말 화물에 불과한 건가? 그럼 엄마는 어디로 가라는 거니? 순남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호와 지연은 서로를 쳐다봤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엄마, 아파트도 넓지 않고 아이들 교육에도 신경 써야 하고. 민호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요양원은 어때요? 지연이 말했다. 거기서 또래분들과 어울리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요? 순남은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아직 건강해. 요양원에 갈 나이가 아니야. 어머님, 건강한 것과 현실적인 것은 다르잖아요. 순남은 마지막 한 번 더 시도해봤다. 민호야, 그럼 정말 아주 작은 그림 몇 점만. 베란다 구석에라도. 엄마. 민호가 짜증을 냈다.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지연이가 싫어한다는데. 지연이 팔짱을 끼며 말했다. 어머님, 저희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세요? 다 어머님을 위해서예요. 내가 언제 도움을 달라고 했니? 순남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그림 보관할 곳만 달라고 했지. 돈 달라고 한 적 없어. 어머님,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이웃들이 다 들어요. 지연이 현관문을 슬며시 닫으며 말했다. 민호는 시계를 보며 말했다. 엄마, 저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다음에 다시 얘기해요. 민호야. 정그림을 보관하고 싶으시면 창고 업체 알아보세요. 요즘은 월 단위로 빌릴 수 있어요. 민호는 지갑에서 몇 장의 지폐를 꺼냈다. 이걸로 한두 달은 창고비 내실 수 있을 거예요. 순남은 그 돈을 보며 서러움이 밀려왔다. 아들이 자신을 돈으로 떼어내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호야, 엄마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럼 뭐가 필요한데요? 지연이 시큰둥하게 물었다. 순남은 대답할 수 없었다. 마음이 필요했다. 이해가 필요했다. 하지만 그런 말을 어떻게 하겠는가. 어머님, 저희도 바쁘니까. 지연이 현관문을 완전히 열며 말했다. 다음에는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순남은 화구통을 들고 현관을 나섰다.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쿵. 그 소리가 마음 깊숙이 울려 퍼졌다. 복도에 혼자 남겨진 순남은 한동안 서 있었다. 눈앞이 흐려졌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다. 정말 초라했다. 색바랜 옷, 주름진 얼굴, 낡은 화구통. 아들 말이 틀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게 정말 자신의 잘못일까?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체면을 깎는다고? 화물 같은 그림이라고? 아파트 로비를 지나면서도 순남의 마음은 무거웠다. 경비원이 다시 한번 순남을 쳐다봤다. 이번에는 동정의 눈빛이었다. 할머님, 괜찮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순남은 고개를 숙이고 아파트를 나섰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화구통을 드는 손에 힘이 빠졌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면서 순남은 생각했다. 둘째 아들 재호는 어떨까? 미술관에서 일하니까 혹시 좀 다를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민호가 이럴 줄이야 꿈에도 몰랐으니까. 그토록 예뻐했던 첫째 아들이 자신을 체면 깎는 존재로 본다니. 순남은 화구통을 무릎에 올리고 고개를 숙였다. 버스가 오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이제 재호를 만나러 가야 했다. 혹시나 하는 마지막 희망을 안고. 그때 핸드폰에 문자가 왔다. 민호였다. 엄마, 아까는 너무 바빠서 그랬어요. 창고비 말고 다른 것도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순남은 그 문자를 읽고 더욱 서러워졌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구나. 정작 필요한 건 마음인데. 버스가 도착했다. 순남은 무거운 마음으로 버스에 올랐다. 다음 목적지는 둘째 아들의 미술관이었다. 시립미술관 앞에서 순남은 잠시 멈춰섰다. 웅장한 건물과 현대적인 외관이 압도적이었다. 입구에는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현대 추상 미술의 새로운 지평전. 화려한 색감의 포스터들이 순남의 눈을 어지럽혔다. 재호가 이런 곳에서 일한다고 생각하니 새삼 대단해 보였다. 혹시 미술을 다루는 일을 하니까 자신의 그림도 다르게 봐줄까? 순남은 작은 희망을 품었다. 미술관 로비는 천장이 높고 화려했다. 관람객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작품들을 감상하고 있었다. 모두들 세련된 옷차림의 지적인 분위기였다. 순남은 또다시 위축감을 느꼈다. 재호 찾아왔다고 전해주세요.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말하자 그는 전화를 걸어 확인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곧 내려오실 거예요. 한참 후 재호가 나타났다. 정장 차림에 목에는 명찰을 걸고 있었다. 큐레이터 김재호. 순남은 그 명찰을 보며 자랑스러웠다. 엄마,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재호의 첫 마디는 반가움보다는 당황스러움이었다. 재호야, 엄마 좀 볼 시간 있니? 재호는 손목시계를 보며 말했다. 지금 전시 준비 중이라서 바빠요.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주변에 동료들과 관람객들이 있어서인지 재호는 목소리를 낮게 유지했다. 작업실 정리하느라고 그림들 둘 곳이 없어서 너희 집에 잠깐이라도. 재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엄마, 여기서 이런 얘기하면 어떡해요. 사무실로 올라가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순남은 벽에 걸린 작품들을 봤다. 알아볼 수 없는 추상화들이 대부분이었다. 가격표를 보니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했다. 이런 그림들이 이렇게 비싼 거야? 순남이 중얼거리자 재호가 날카롭게 대답했다. 엄마, 이건 유명한 작가들 작품이에요. 엄마 그림과는 차원이 달라요. 사무실에 도착하자 재호는 문을 닫고 한숨을 쉬었다. 엄마, 정말 곤란해요. 직장에까지 오시면. 재호야, 엄마가 그렇게 창피한 존재니? 그게 아니라. 재호는 말을 흐렸다. 사무실 벽면에는 재호가 기획한 전시의 포스터들이 걸려 있었다. 모두 유명한 현대미술 작가들의 작품이었다. 순남의 소박한 풍경화와는 전혀 다른 세계였다. 엄마 그림들 말씀하시는 거죠? 재호가 의자에 앉으며 물었다. 응, 작업실 철거되면서 갈 곳이 없어서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재호는 책상 위에 미술 전문서를 가리키며 말했다. 제가 이 분야에서 일하다 보니까 알아요. 엄마 그림들은 어떻게 말해야 하나? 순남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 좋은 평가를 해줄까? 솔직히 상업적 가치가 전혀 없어요. 재호의 말에 순남은 충격을 받았다. 재호야, 그래도. 엄마, 제가 전문가예요. 미술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재호는 컴퓨터 화면을 돌려 순남에게 보여줬다. 온라인 경매 사이트였다. 보세요. 이런 식으로 작품들이 거래되는 거예요. 엄마처럼 무명 화가의 그림은 아예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재호의 아내 수진이 들어왔다. 수진도 같은 미술관에서 학예연구사로 일했다. 어머님, 여기 계셨네요. 수진의 인사는 정중했지만 차가웠다. 수진아, 잠깐 얘기 중이었어. 순남이 말하자 수진은 재호와 눈짓을 주고받았다. 어머님, 저희가 아까 통화했는데요. 수진이 입을 열었다. 그림 보관 문제 말씀하신 거죠? 응, 임시로라도 어디 둘 곳이 있을까 해서. 수진과 재호는 서로를 쳐다봤다. 이미 대화가 끝난 듯한 분위기였다. 어머님, 저희 집은 정말 작아서 불가능해요. 수진이 말했다. 신혼집이라 필요한 것들도 많고 아이들 계획도 있고. 아이들? 순남의 눈이 반짝였다. 임신했어? 아직은 아니지만 곧 아이 가질 생각이라서 미리 공간을 비워둬야죠. 재호가 거들었다. 그리고 엄마, 솔직히 그 그림들이 집에 있으면 저희한테도 부담이에요. 무슨 부담? 저희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와서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재호의 말에 순남은 또 한 번 상처를 받았다. 재호야, 엄마 그림이 그렇게 부끄러운 거니? 부끄럽다는 게 아니라. 재호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수진이 의자를 가져다 앉으며 말했다. 어머님, 저희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응?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사시기에는 위험하지 않을까요? 순남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건강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그래도 만약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재호가 끼어들었다. 그리고 엄마 요양원에 가시면 그림 그릴 필요도 없잖아요. 다른 취미 생기실 거예요. 순남은 재호를 똑바로 쳐다봤다. 재호야, 엄마한테 그림이 뭔지 알아? 알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뭐? 재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본심을 드러냈다. 엄마, 평생 그림 그려서 뭐가 남았어요? 팔린 것도 없고 인정받은 것도 없고. 그 말이 순남의 가슴을 찔렀다. 재호야, 너만큼은 엄마를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순남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술관에서 일하니까 그림의 가치를 알 거라고. 엄마, 제가 아는 건 진짜 예술이에요. 시장에서 인정받는 가치 있는 작품들이요. 재호는 벽에 걸린 포스터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런 작가들은 전 세계에서 인정받아요. 엄마 그림과는 레벨이 달라요. 수진이 거들었다. 어머님, 취미로 그림 그리시는 건 좋아요. 하지만 그걸 작품이라고 부르기는. 수진아. 순남이 목소리를 높이자 수진은 놀랐다. 어머님,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직장이에요. 재호가 시계를 보며 말했다. 엄마, 정말 시간이 없어요. VIP 관람객 안내해야 해서. 재호야, 그럼 정말 도와줄 수 없다는 거니? 재호와 수진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엄마, 저희가 생각해 본 건 있어요. 수진이 입을 열었다. 좋은 요양원 하나 알아봤거든요. 거기 가시면. 요양원 얘기는 그만해. 순남이 소리쳤다. 사무실 밖에서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보였다. 재호가 당황하며 문을 닫았다. 엄마, 왜 이래요? 다른 사람들이 다 봐요. 재호야, 엄마는 요양원에 갈 나이가 아니라고 했잖아. 어머님,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안이 있으세요? 수진의 날카로운 질문에 순남은 할 말이 없었다. 재호가 지갑을 꺼내며 말했다. 엄마, 죄송해요. 저희도 형편이 빠듯해서 돈 달라는 게 아니야. 그래도 요양원비는 저희가 부담할게요.
순남은 고개를 저었다. 재호야, 엄마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그럼 뭘 원하세요? 재호의 짜증 섞인 목소리에 순남은 더욱 서러웠다. 마음을 원했다. 이해를 원했다. 하지만 그 말을 어떻게 하겠는가. 수진이 재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머님, 저희도 곧 아이를 가져야 해서 준비할 게 많아요. 교육비도 만만치 않고 양육비도. 재호가 거들었다. 형은 변호사라서 여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는 월급쟁이예요. 순남은 그들의 핑계를 들으며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결국 모든 게 돈 문제였다. 자신은 돈 안 되는 존재, 부담스러운 존재였다. 재호야, 그럼 정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순남이 간절하게 말했다. 그림 한두 점만이라도. 정말 작은 것들만. 재호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안 된다고 했잖아요. 왜? 솔직히 말하면 창피해요. 재호의 솔직한 대답에 순남은 충격을 받았다. 창피하다고? 네. 제가 전문가인데 집에 그런 아마추어 그림이 걸려 있으면. 수진이 덧붙였다. 동료들이 오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재호가 문을 열며 말했다. 엄마, 정말 바빠서. 다음에 천천히 얘기해요. 순남은 화구통을 들고 일어났다. 무릎이 떨렸다. 재호야. 네. 엄마가 정말 그렇게 창피한 존재니? 재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줬다. 순남은 사무실을 나섰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다. 미술관 직원들이 쳐다볼까봐.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면서 순남은 벽에 걸린 비싼 그림들을 다시 봤다. 정말 이런 그림들만이 가치 있는 걸까? 자신의 30년 그림 인생은 정말 의미 없는 걸까? 미술관 로비를 지나면서 순남은 관람객들을 봤다. 모두들 진지한 표정으로 작품을 감상하고 있었다. 그중 한 할머니가 한 풍경화 앞에서 오래 머물러 있었다. 참 예쁘네요. 고향 생각이 나요. 할머니가 옆에 있던 손자에게 말했다. 순남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래, 그림의 진짜 가치는 돈이 아니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야. 하지만 자신의 아들들은 그걸 모르고 있었다. 미술관을 나서면서 순남은 마지막 희망을 품었다. 막내딸 은주만큼은 다를 거야. 그 아이만큼은 엄마의 마음을 알아줄 거야.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이제 정말 마지막 선택만 남았다. 순남은 화구통을 꼭 안고 은주에게 향했다. 만약 은주마저 자신을 외면한다면 그때는 정말 모든 걸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직은 희망을 버리지 않으려 했다. 적어도 한 사람만큼은 자신을 이해해 줄 거라고. 저녁 무렵 순남은 막내딸 은주가 사는 반지하 원룸 앞에 도착했다. 좁은 계단을 내려가니 습기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다. 작은 창문으로 스며드는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자 바로 문이 열렸다. 엄마. 은주가 반갑게 안아주었다.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순남은 은주의 따뜻한 품에 안기며 하루 종일 쌓였던 서러움이 밀려왔다. 눈물이 날 뻔했지만 꾹 참았다. 은주야,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은주의 집은 정말 작았다. 원룸 전체가 순남의 옛 작업실 반만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곳이 하루 종일 다녀온 어느 곳보다 편안했다. 은주가 부엌에서 차를 끓이는 동안 순남은 벽을 둘러봤다. 놀랍게도 자신이 그린 작은 수채화 두 점이 정성스럽게 액자에 넣어져 걸려 있었다. 은주야, 이 그림들은? 아, 엄마가 예전에 주신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한 점은 봄날의 벚꽃길이었고 다른 하나는 할머니의 손을 그린 소묘였다. 순남은 언제 은주에게 이 그림들을 줬는지 기억이 가물거렸다. 예뻐요, 정말. 친구들이 와서도 다들 감탄해요. 은주가 차를 가져오며 말했다. 엄마, 정말 재능이 있으시다고. 특히 이 손 그림 너무 섬세해서 감동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순남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다. 오늘 하루 종일 들었던 모든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기분이었다. 엄마, 오빠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순남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글쎄, 다들 바쁘다고 하더구나. 그림 보관하는 건요? 그것도 쉽지 않다고. 은주는 엄마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했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은주가 순남의 손을 잡았다. 이 집이 좁기는 하지만 엄마 그림들 충분히 둘 수 있어요. 은주는 벽 한쪽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옷들을 옮기고 책상도 다른 곳으로 밀었다. 은주야, 괜찮겠어? 내 공간인데. 엄마,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그림들이 여기 있으면 오히려 좋죠. 은주의 진심이 담긴 말에 순남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은주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 울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있으면 되잖아요. 그때 순남이 가져온 가방에서 그림들을 하나씩 꺼냈다. 은주는 각각의 그림을 정성스럽게 받아들고 감탄했다. 엄마, 이 풍경화 진짜 예뻐요. 어디예요? 한강공원. 내가 어렸을 때 자주 갔던. 맞아요. 기억나요. 엄마가 그림 그리시는 동안 저는 뛰어놀고. 은주가 또 다른 그림을 들어 올렸다. 겨울 눈 오는 날의 골목길을 그린 것이었다. 이건 우리 옛날 동네 같은데? 응, 맞아. 너희들이 학교 다니던 동네. 순남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다. 엄마가 매일 아침 너희들 학교 보내고 나서 그 골목을 걸으며 그렸던 거야. 와, 그럼 이 그림 속에 저희들 추억도 들어있는 거네요. 은주의 말에 순남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엄마 그림에는 다 너희들 이야기가 들어있어. 순남은 또 다른 그림을 꺼냈다. 여름날 소나기를 그린 것이었다. 이건 민호가 고등학생일 때 그린 거야. 갑자기 비가 와서 너희들이 처마 밑에서 기다리던. 오빠도 그때는 순수했는데. 은주가 아련하게 중얼거렸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이 시간에 누굴까? 은주가 문을 열자 중년의 남성이 서 있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다. 혹시 김순남 화백님 계신가요? 화백님이요? 은주가 놀라며 물었다. 네, 저는 한국미술품 감정원의 이성우입니다. 남성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화백님의 작품들에 대해 의뢰받은 건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순남은 당황했다. 누가 자신의 그림을 감정 의뢰했을까? 이성우가 들어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다. 화백님, 혹시 이 그림들 기억하세요? 그가 보여준 사진들은 순남이 20년 전에 그린 작품들이었다. 창고에 보관해둔 초기 작품들이었다. 이 그림들이 어떻게? 한 수집가가 경매에서 구입한 후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작품으로 생각했는데 이성우가 돋보기를 꺼내며 말했다. 자세히 살펴보니 상당한 가치가 있는 작품들입니다. 가치요? 순남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화백님의 초기 작품들은 매우 독특한 화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우가 확대경으로 그림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특히 이 붓터치와 색감은 서양화 기법에 한국의 정서를 절묘하게 결합한 것입니다. 은주가 옆에서 흥미롭게 들었다. 그리고 이 구도법은 현재 유럽에서 주목받고 있는 스타일과 매우 유사합니다. 순남은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다. 저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그렸을 뿐인데 그게 바로 화백님의 천재성입니다. 기교에 얽매이지 않고 순수한 감정을 표현하신 거죠. 이성우가 계산기를 꺼내며 말했다. 현재 시장에서 화백님의 작품 한 점당 평균 가격이.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숫자를 보여줬다.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입니다. 뭐라고요? 순남과 은주가 동시에 소리쳤다. 현재 창고에 보관 중인 작품들이 약 200여 점 된다고 들었는데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이성우가 다시 계산기를 두드렸다. 총 가치가 1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순남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다. 실제로 프랑스의 한 미술관에서도
화백님 작품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성우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내년에 파리에서 열리는 아시아 현대미술전에 화백님 작품을 전시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파리요? 네, 거기서 인정받으면 국제적인 작가로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순남은 꿈꾸는 기분이었다. 평생을 무명으로 살았던 자신이 국제적인 작가라니. 하지만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성우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왜 이렇게 훌륭한 작품들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오빠들이 엄마 그림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드님들이요? 네, 특히 둘째 오빠는 미술관에서 일하는데도 엄마 그림을 아마추어 작품이라고. 이성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전문가로서 실격이네요. 진짜 예술을 알아보지 못하다니. 순남은 복잡한 심경이었다. 자신을 무시했던 아들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 또 초인종이 울렸다. 은주가 나가보니 민호와 재호가 서 있었다. 둘 다 급한 표정이었다. 은주야, 엄마 계시지? 민호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오빠들, 갑자기 왜? 빨리, 중요한 일이 있어서. 두 아들이 들어오자 이성우와 마주쳤다. 이분은? 재호가 이성우를 알아봤다. 미술계에서 유명한 감정사였기 때문이다. 이성우 감정사님 아니세요? 재호가 놀라며 말했다. 맞습니다. 김순남 화백님 작품 감정 때문에 왔습니다. 민호와 재호는 서로를 쳐다봤다. 뭔가 큰일이 벌어졌다는 걸 직감했다. 혹시 저희 어머니 그림들이?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 아드님들이시군요. 화백님 작품들의 가치에 대해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이성우가 계산 결과를 보여줬다. 민호와 재호는 그 숫자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특히 재호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엄마. 민호가 순남 앞에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재호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저도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술 전문가라면서. 두 아들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순남은 당황했다. 민호야, 재호야, 일어나라. 어머니, 이제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민호가 간절하게 말했다. 좋은 집으로 이사하시고 화실도 만들어드리고. 하지만 순남은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아들들이 무릎을 꿇은 이유가 진짜 회개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민호야, 재호야. 순남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너희들이 지금 무릎 꿇는 이유가 뭐니? 엄마를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요. 민호가 대답했지만 순남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지. 엄마 그림감 때문이지. 두 아들은 할 말이 없었다. 순남은 은주를 바라봤다. 은주야, 내가 엄마 그림을 좋아한 이유가 뭐니? 엄마가 그린 거라서요. 그림 속에 엄마 마음이 들어있어서. 은주의 순수한 대답에 순남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게 진짜야. 순남은 두 아들을 바라봤다. 너희들은 그림의 가격을 받지만 은주는 엄마의 마음을 봤어. 이성우가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화백님 작품의 진정한 가치는 돈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심이죠. 민호야, 재호야. 순남이 두 아들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이제야 엄마를 찾아왔구나. 엄마, 정말 죄송해요. 후회한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야. 순남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깃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내 자식이니까. 두 아들은 희망의 빛을 봤다. 엄마. 하지만 이제 모든 걸 은주가 관리하게 될 거야. 순남은 이성호에게 말했다. 앞으로 제 작품 관리는 막내딸 은주가 담당하게 해주세요. 엄마, 그럼 저희는? 민호가 불안하게 물었다. 너희들도 내 자식이니까 함께 살아가겠지. 하지만 주인은 은주야. 은주는 눈물을 흘리며 엄마를 안았다. 엄마 고마워요. 은주야, 내가 엄마를 진짜로 사랑해줬으니까.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좁은 반지하 원룸에 모인 가족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공간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순남은 벽에 걸린 자신의 그림들을 바라봤다. 드디어 누군가가 진짜 가치를 알아봐 주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화구통 속의 낡은 붓들이 다시 꿈틀거리는 것 같았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다. 봄이 다시 돌아왔다. 순남은 넓고 밝은 새 화실에서 붓을 들고 있었다. 큰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캔버스를 환하게 비쳤다. 벽 한쪽에는 이성우 감정사가 가져다 준 상장들이 걸려 있었다. 프랑스 현대미술전 우수작품상, 아시아 미술협회 공로상. 하지만 순남의 시선은 그런 상장들보다는 다른 곳에 머물러 있었다. 화실 한쪽에 정성스럽게 걸린 작은 사진. 은주가 대학원을 졸업하던 날의 사진이었다. 엄마, 오늘도 그림 그리세요? 은주가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다. 이제 은주는 순남의 작품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매니저가 되어 있었다. 응, 오늘은 내 외아들 그려야지. 순남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은주의 아들 순남에게는 외손자인 5살 지훈이가 화실 한쪽에서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유명한 화가 될 수 있을까요? 지훈이가 천진난만하게 물었다. 그럼 우리 지훈이는 분명히 할 수 있어.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게 있어. 순남이 지훈이 옆에 앉으며 말했다. 유명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 잘 그리는 거? 아니야. 진짜 마음을 담는 거야. 순남은 지훈이의 그림을 보며 감탄했다. 서툴지만 정성이 가득한 그림이었다. 와, 우리 지훈이 그림 정말 예쁘다. 할머니보다 더 잘 그리는데? 지훈이는 방긋 웃으며 할머니에게 안겼다. 은주가 태블릿을 켜며 말했다. 엄마, 이번 달 전시회 준비는 다 끝났어요. 화면에는 김순남 화백개인전 마음을 그리는 화가라는 제목이 보였다.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거죠? 벌써 예약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 사람들이 정말 엄마 그림을 보러 올까? 물론이에요. 특히 엄마가 그린 가족 시리즈가 인기가 많아요. 은주는 또 다른 화면을 보여줬다. 온라인 미술관에 올라온 순남의 작품들이었다. 각 작품마다 관람객들의 감상평이 달려 있었다. 보세요.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진다. 내 어린 시절이 생각난다. 눈물이 난다. 순남은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뿌듯해했다. 은주야, 이게 진짜 성공이구나. 맞아요, 엄마. 돈보다 더 소중한 거죠. 은주가 엄마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엄마 덕분에 저도 정말 소중한 걸 배웠어요. 뭘? 진짜 가치를 알아보는 눈요. 그때 지훈이가 그림을 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보여줬다. 엄마, 할머니, 자신이 함께 웃고 있는 그림이었다. 할머니, 우리 가족이에요. 와, 정말 예쁘다. 할머니가 이 그림을 화실에 걸어둘게. 순남은 지훈이의 그림을 벽에 걸었다. 비싸지 않은 그림이지만 그 어떤 명화보다 소중했다. 엄마, 오빠들은 요즘 어때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순남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글쎄, 민호는 회사에서 큰 문제가 생겼다더구나. 무슨 문제요? 경제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고. 평판이 많이 안 좋아졌어. 민호는 순남의 작품 가치를 알고 난 후 큰 투자를 했다가 실패했다. 욕심이 과해서 벌어진 일이었다. 재호는 어때요? 재호도 미술관에서 잘렸어. 엄마 작품을 제대로 평가 못한 게 알려지면서 재호는 순남의 작품이 유명해진 후 동료들의 신뢰를 잃었다. 전문가로서의 안목을 의심받게 된 것이다. 며느리들은 연락 와요? 지연이하고 수진이? 가끔 와. 하지만 예전과는 달라. 순남은 쓴웃음을 지었다. 이제 와서 잘해보려고 하는데 늦었지 뭐. 지연과 수진은 순남이 유명해진 후 태도를 바꿨지만 이미 마음의 문은 닫힌 후였다. 엄마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완전히 외면하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아. 은주가 새로운 서류를 꺼냈다.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지훈이를 위한 미술 장학재단을 만들기로 했어요. 순남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 네. 김순남 미술재단이라고 해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미술 교육을 지원하는 거예요. 와, 그거 좋은 생각이야. 순남은 지훈이를 바라봤다. 아이는 여전히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우리 지훈이 같은 아이들이 돈 걱정 없이 그림 그릴 수 있게 하는 거야. 은주야, 우리가 정말 부자가 됐구나. 순남이 화실을 둘러보며 말했다. 맞아요, 엄마. 하지만 돈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풍요로워진 거죠. 그래, 그게 진짜 부자야. 지훈이가 그림을 그만두고 할머니에게 달려왔다. 할머니, 배고파요. 그래,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세 사람은 손을 잡고 화실을 나섰다. 순남은 뒤돌아보며 자신의 화실을 바라봤다. 꿈 같은 일이었다. 순남은 6개월 전 그날을 떠올렸다. 낡은 화구통을 들고 자식들의 집을 떠돌던 그때, 체면 깎는다고, 화물 같다고, 창피하다고 했던 그 말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달라졌다. 진짜 가치를 알아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엄마, 뭘 생각하세요? 은주가 물었다. 그냥 참 신기하다는 생각. 뭐가요? 사람들이 엄마 그림을 좋아해 준다는 게 평생 꿈꿔온 일이야. 그때 현관벨이 울렸다. 은주가 나가보니 민호와 재호가 서 있었다. 둘 다 많이 초라해진 모습이었다. 은주야, 엄마 좀 뵐 수 있을까? 민호의 목소리에는 간청이 섞여 있었다. 오빠들, 들어오세요. 두 아들이 들어오자 순남은 놀랐다. 6개월 사이에 많이 늙어 보였다. 엄마. 민호와 재호가 동시에 고개를 숙였다. 앉아라. 차 끓여줄까? 순남의 다정한 목소리에 두 아들은 눈물을 참았다. 엄마, 죄송합니다. 민호가 진심으로 사과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의 진짜 가치를 몰랐습니다. 재호도 고개를 숙였다. 엄마, 저도 미술 전문가라고 하면서 정작 가장 소중한 걸 못 봤어요. 순남은 두 아들을 바라봤다. 이번에는 진심이 담긴 것 같았다. 민호야, 재호야. 네, 엄마. 너희들도 엄마의 소중한 자식들이야. 하지만 순남은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은주가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해줬다는 건 변하지 않아. 엄마, 저희도 이제 달라질 수 있을까요? 재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물론이야.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대해야 해. 두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은주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해. 그 아이가 혼자서 엄마를 돌봐줬거든. 민호와 재호는 은주를 바라봤다. 은주야,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민호가 진심으로 말했다. 우리가 못한 일을 내가 다 해줬구나. 은주는 눈물을 흘리며 오빠들을 안았다. 오빠들, 이제 정말 가족이에요.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모였다. 순남, 은주, 지훈이, 그리고 민호, 재호까지. 오랜만에 완전한 가족이 된 기분이었다. 할머니, 삼촌들이 왜 울어요? 지훈이가 천진난만하게 물었다. 기뻐서 우는 거야, 지훈아. 순남이 대답했다. 가족이 다시 모였으니까. 민호와 재호는 조카 지훈이를 처음 제대로 봤다. 이렇게 예쁜 조카가 있었는데 몰랐다. 지훈아, 삼촌들이야. 앞으로 자주 놀아줄게. 민호가 지훈이를 안으며 말했다. 식사 후 순남은 가족들을 모두 모아놓고 말했다. 오늘 너희들에게 엄마가 배운 걸 들려주고 싶어. 모두가 순남을 바라봤다. 진짜 가치는 돈이 아니라 마음이야. 순남은 지훈이를 무릎에 앉히며 계속했다. 은주가 엄마 그림을 좋아한 이유는 비싸서가 아니라 엄마 마음이 들어있어서였어. 민호와 재호는 고개를 숙였다. 우리는 돈부터 받는데. 그래, 그게 문제였어. 하지만 이제라도 깨달았으니까 괜찮아. 엄마,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민호가 다짐했다. 저도요. 미술의 진정한 가치를 이제 알 것 같아요. 재호도 말했다. 순남은 미소를 지었다. 좋아. 그럼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살자. 지훈이가 박수를 쳤다. 와, 우리 가족 만세. 모두가 웃으며 박수를 따라했다. 1년이 지났다.
순남의 개인전은 대성공이었고 김순남 미술재단도 많은 아이들을 도왔다. 민호와 재호는 진짜로 변했다. 이제는 돈이 아니라 가족의 행복을 먼저 생각했다. 은주는 미술 경영 석사를 마치고 정식으로 순남의 매니저가 되었다. 지훈이는 할머니를 닮아 그림에 재능을 보였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모든 가족이 서로의 진짜 가치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순남은 마지막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온 가족이 함께 웃고 있는 그림이었다. 제목은 진짜 부자인 우리 가족이었다. 엄마, 이 그림은 안 팔 거죠? 은주가 물었다. 당연하지. 이건 우리만의 보물이야. 순남은 붓을 내려놓고 그림을 바라봤다. 완벽했다. 지훈이가 달려와서 그림을 보며 말했다. 할머니, 우리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래, 우리는 정말 행복해. 순남은 지훈이를 안으며 중얼거렸다. 돈의 가치가 아니라 진짜 가치를 알아본 마음이 결국 모든 것을 얻었구나.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진짜 가치를 아는 가족과 함께할 따뜻한 내일이.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우리 모두의 삶 속에도 진짜 소중한 가치들이 숨어 있을 거예요. 당신의 기억 속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